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 입안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파죽지세로 달리던 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건강한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장의 초입일지 시장을 보는 정확한 눈과 보유 종목에 대한 맞춤 솔루션까지 오늘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 상승의 길을 이끄는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승으로 가는 길 이상로입니다. 네, 활활 타오르던 시장이 갑작스레 얼어붙었습니다. 환율도 급등을 했고요. 또 AI 버블 논란이 재차 고개를 들면서 시장이 유동성의 덫에 걸린 모습인데요. 4천선을 내준 코스피, 지금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야 할 시점일까요? 아니면 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할까요? 이번 주 시장 흐름 먼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 코스피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갭 하락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다만 이제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면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21선에 대한 지지가 또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나스닥이 하락은 했지만 그렇지만 장중 낙폭 자체를 상당 부분 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는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이슈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몰려있던 부분 자체가 일부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여타에 대한 대형주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11월 달과 12월 달은 전통적으로 배당 관련된 이슈가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내에서도 최고 과세 표준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최고 과세 세율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수에 대한 강한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음 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은 여기서 멈추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기침을 하자 또 국내 시장도 덩달아 감기 기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멀리 가기 위해선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겠죠. 이 출렁이는 시장 속에서도 뚝심 있는 투자 원칙이 있다면 흔들림이 없는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또 상승의 길을 더 가까이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또 이어지는 12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wownet.co.kr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특별한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입니다. 대표님 직접 자세한 내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여의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그다음에 또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고충 처리반을 직접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에이스분들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현장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솔루션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다만 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자리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오실수록 좀 더 좋은 자리를 또 앉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실제로도 한번 보시고 주식에 대한 얘기들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또 즐거운 주식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현재 제가 주식에 대한 노하우를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주식을 쉽게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주식 원리 교육 VOD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고 아래 나가는 전화로 연락을 하시면 링크가 나가실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출퇴근하실 때나 또는 잠이 안 올 때 한 번씩 보시면서 이렇게 주식을 보는 거구나. 그렇게 주식에 대한 현명한 대처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죠. 02-3490-4560번으로 전화하셔서 주식 원리교육 VOD 자료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실물이 더욱더 멋있는 이상로 대표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12월 13일 1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고요. 또 12월 21일 일요일에는 부산 진구에서 열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돈 되는 인사이트 꽉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돈 되는 투자 전략을 채워주실지 이어서 이상로 대표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여러분들의 고충을 제대로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컸고 최근에 또 주식 투자를 좀 뛰어들었던 분들은 주식이 이렇게 쉬웠어 하다가 이번 주는 이렇게 주식이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번 주에 하는 질문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코스피 급락 여기가 고점일까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멈출까를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 국민 주식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2차 전지 여기가 고점인가? 이제부터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저는 여기가 고점은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데 대신에 중간중간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워낙 약세 기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1,450원을 돌파를 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1,450원을 넘어섰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과정들인 거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낙 약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환율이 이제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주식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환차 손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5%만 수익 나도 수익이 나던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10%가 수익이 나야지만 수익이 나는 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 방향은 당연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바꿔가지고 원화가 과거처럼 1,100원대라든지 1,0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는 환차익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원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률을 5%만 수익 나도 실질적으로는 10% 수익 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매의 방향 자체는 매수에 대한 방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환차 소원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상당한 매도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을 이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거 이제 우리가 2025년도 5월 달까지를 보면 경제 위기가 온다고 봤던 것이 외환 보유고가 상당 부분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4천억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그 4천억 달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외환 보유고가 너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과거 4월 달과 5월 달까지는 4천억 달러까지 붙은 모습들이었지만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결국 원화 약세 자체는 시장에 대한 일부 악재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것을 과대 해석해서 우리가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다라고 해석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는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경제 상황은 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팩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더욱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인데 고평가 논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는 2차전지라든지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고점의 논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는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DDR4, DDR5라는 것이 이제 D램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반도체 안에서도 D램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25년도 6월달 가격이 DDR4는 17,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냐면 5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DDR5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달 가격이 한 55,000원, 56,000원 부근이었는데 현재 가격이 159,000원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D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진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마진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그냥 기대감이 오른 것이 아니고 실적에 대한 재평가를 나타낼 수 있는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주가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현재 이 반도체라는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분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램에 대한 부분을 현재는 70%를 생산을 하고, 낸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SSD 또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물량을 현재 30%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램에 대한 부분을 70%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60% 가까이가 DDR, 아까 봤던 D램에 대한 부분을 현재 60%를 생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GPU, 그래픽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제 TSMC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붙는 것이 바로 이 HBM입니다. 근데 HBM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 HBM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HBM에 대한 물량을 현재는 늘려야 됩니다. 이거를 늘리려고 해도 공장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D램에 대한 생산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물량을 줄이자. 그러면 이 램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현재 데이터 센터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물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캐파를 더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만약에 지금 캐파를 증설하더라도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현재 벌써 고점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뭐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바라고 계시지만 실제로 주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다가도 넘어지고 또는 구렁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흙탕물이 튈 때도 있고 옷이 다 젖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나중에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결과는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거든요. 4,000포인트까지는 시장이 정말 쉽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4,000포인트가 달성되고 이제부터는 5,000포인트, 10,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코스피에 대한 고점을 의심하지 말자. 현재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더 탐구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가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11월 5일, 6일, 7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주식을 들고 가면 좋겠지만 저는 위기가 올 거라고 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급락이 나타날 때 그 전에 먼저 현금을 챙겨놔서 현금 100%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제 예상이 맞아 들어가면서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저는 다음 주에 또다시 한 번 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갈 건데요. 어떤 종목을 살 건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한국경제TV 전체 수익률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지 수익이 나는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1시에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할 테니까요.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1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고 집중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